여러분,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이런 질문 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낯설게만 들렸던 단어인데, 이제는 뉴스나 주변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됐죠. 마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암호화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암호와 화폐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원화나 달러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앙화된 화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통제 없이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이죠.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블록이라는 데이터 덩어리에 담아서 체인처럼 연결해 놓은 공공거래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장부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대로 위조하거나 해킹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함께 장부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암호화폐는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암호화폐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이 암호화폐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직후였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던 시기였죠.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인터넷에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정부나 은행 없이도 개인들이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초창기 비트코인은 일부 기술 애호가나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심지어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사 먹었던 유명한 일화도 있죠. 당시 가치로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대중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수많은 새로운 암호화폐의 등장을 이끌었어요. 이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대안을 뜻하는 alternative와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죠. 이더리움은 단순히 화폐 기능을 넘어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을 도입했어요. 덕분에 금융, 게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저마다 다른 목표와 기술을 가진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업비트, 비썸 같은 여러 거래소가 있죠.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신원 인증을 거쳐 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입금하면 원하는 암호화폐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암호화폐는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고요.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처럼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암호화폐를 구매하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새로운 부자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자산이죠. 두 번째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송금의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에는 NFT라고 불리는 대체 불가능 토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그림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암호화폐, 주로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열풍과 규제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케딕에서는 테슬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자산으로 편입하고 엘살바도르처럼 아예 국가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등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큰 흐름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앱 없이 살기 힘든 것처럼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은 물론이고 투표, 계약, 신원 인증, 공급망 관리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둘째,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각자의 쓰임새를 찾아 발전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한다면 이더리움은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App, DApp을 위한 플랫폼으로 또 다른 코인들은 빠른 결제나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살아남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셋째, 제도권 편입과 규제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틀도 구체화될 겁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규제와의 충돌,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야 하죠. 하지만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논란 속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암호화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충분히 공부한 뒤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것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